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쓰레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의 인천 상륙작전 이후 전쟁은 북한군과 미군에서 중공군과 미군으로 전환되게 되죠. 바로 그 큰 분수령이 장진호 전투입니다. 유엔 협의에 의해 분할 통치되게 된 38선을 넘어 진격할 경우 중국과 소련이 참전을 강력하게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메가더는 그 위협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장진호 부근까지 미군을 전진시킨 상황에서 나타나는 북한군의 개입 정황을 애써 무시하죠. 이러한 중요한 정보가 무시됨으로 인해 언제나 많은 대가를 치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대전의 연합군의 마켓 가든 작전이 그랬죠. 강력한 독일군의 기갑 전력이 있다는 경고를 가볍게 무시한 미군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후퇴하게 됩니다. 영화 머나먼 다리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장진호 전투로 돌아와서 당시의 미군은 중공군의 규모를 약 3만 5천으로 추정하고 있었지만 당시 중공군은 이미 30만이 한반도 북부에 배치돼 있었고 때마침 미군은 길어진 병참선과 방어선, 기동 능력에 저하될 수 없는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아무리 뛰어난 미군이라도 기계화에 대한 위력이 저하된 상황이라면 병력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는 힘들게 됩니다. 하면 안 되는 형태의 전선을 유지했던 메가더의 바보 같은 의사결정이었지만 모두가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따르고 있지는 않았어요. 미 해병 1사단은 사단장의 판단에 의해 진격을 천천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갈우리에 탄약 및 보급품을 전진 배치하고 전진 기지를 설치하죠. 영화 디보션에서도 미 해병대의 후퇴 방어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미 해병대가 전진 속도를 압록강에 도달한 육군 7사단과 같은 속도를 내고 진격했다면 해병 1사단 전체가 전멸했거나 사단 전체가 포로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을 수도 있죠. 처음 연합군과 마주친 중공군은 한국군만을 골라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무기, 장비, 훈련, 경험, 지휘 능력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실제 중공군과 겨루어도 전력상의 열세인 한국군은 좋은 먹잇감이었죠. 그리고 미 해병 1사단에 대해 포위방어를 완성한 중국군은 미군을 공격하기 시작한 시점이 1950년 11월 24일부터입니다. 물론 병력과의 싸움에서 화력의 영향이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갈우리 남쪽 전투에서 중공군과 미 해병의 전투에서 해병대는 12명이 사망한 데 반해 중공군은 1000명 이상의 사망이 발생한 것은 돌격을 통해서 화력망 안으로 진입해서 백병전을 벌인다는 중공군의 전략이었지만 실제로 화력망을 통과하기 전에 수많은 병력의 희생이 발생하고 화력망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덩치 크고 노련한 미군의 피지컬 뿐만 아니라 권총 같은 효율적인 무기체계에 대해 일방적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병력의 수에서 차이가 많던 미군은 주축으로 한 연합군은 11월 28일 후퇴를 결정하고 메가더 역시 후퇴를 지시하게 되죠. 막아낼 공격은 막아내고 간간히 반격도 하면서 후퇴하는 해병대와는 다르게 지휘 계통이 무너져버린 육군은 이래저래 희생이 컸습니다. 전체 투입된 1900명 중에 1000명 정도가 전사를 했을 정도니까요. 지휘 체계도 거의 붕괴돼서 철수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병대로 임시 배속돼서 지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육군은 의외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전투의 주축은 대부분 해병대가 담당했습니다. 춥고 힘든 상황에서 미군은 140km를 거의 걸어서 철수하다시피 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병대가 철수가 난 이후에 미군은 괴멸 상태였는가? 그렇진 않아요. 해병 1사단이 중공군과 사투에서 겨우겨우 빠져나오긴 했지만 강력한 해병 전력을 쫓아간 중공군의 피해는 상당했고 그 손실로 인해 한반도 동북부의 병력은 미군이 더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급이나 화력은 그 역시도 미군이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었어요. 미군은 전차, 기계화 전력이 상당했고 항모 항공강도 동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메가더가 전투를 포기했다는 데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기가 막히게 성공시켰지만 전략의 기본을 무시한 북진, 중공군 참전에 대한 정치적 오판, 거기에 더한 장진호의 반격 포기 등 실제로 보면 한국군에 대해서 승리로 이끌었다기보다는 유리한 전력으로 유리한 전황을 이끌었긴 했지만 유리한 상황을 끝까지 끌고 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더 어울리는 유엔군의 사령관이었습니다. 북진한 유엔군이 오직 미 해병 1사단과
그 지역의 장진호뿐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공군은 장진호 일대 해병대에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들은 비교적 낮은 저항을 받으면서 철수할 수 있었고, 실제로 장진호 이외에 다른 지역에 있던 피해를 받지 않은 미군은 미군의 항공 보급 능력과 제공권, 화력 지원을 감안하면 전투를 충분히 수행하면서 나머지 중공군을 괴멸시켜버릴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었죠. 흥남 철수의 가장 큰 이유는 메가더의 의사결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전투를 수행할 의지가 없었던 거죠. 흥남에서 철수를 하기 전에 대부분 미 해병은 그 혹독한 추위와 중공군과의 사투를 겪으면서도 다시 반격을 한다는 전제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실수를 중공군에게 단 만큼 메가더는 한국 북부에서 더 이상 전투를 수행할 의지가 없었죠. 그렇지만 미 해병 1사단이 남쪽으로 싸우면서 이동한 철수의 의미가 없진 않았습니다. 미군은 이전 진격 지점을 모두 잃고 철수했고, 중공군은 투입 이후 북한의 동부 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미군을 몰아내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병력적인 손실이 너무 컸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1사후퇴에서 서울까지 밀리면서 유엔군은 후퇴를 했지만, 이때 전투에 참가했던 18개 사단은 서부 전선만을 맡고 있던 중공군이었습니다. 만약 미 해병대가 동부 전선의 중공군의 병력을 붙잡고 소모시키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남부 어디까지 밀렸을지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장진호 전투에 직간접적으로 동원된 12개 사단, 즉 중공군 가용병력의 40%가 장진호 전투에서 미 해병대 전투에서 소모해버린 상황이라 아예 투입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지속적으로 진군하는 것이 미 해병대 목표였겠지만 동부 전선의 중공군을 완전히 소모시킴으로써 38선 이남을 공격한 중공군의 전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메가더 원수를 한국 전쟁의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가더가 얼마나 전쟁에 뛰어난 지휘관이었는지는 약간의 물음표가 있죠. 인천 상륙작전은 발군이었지만 그 이후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서 메가더는 호평보다는 혹평을 받아야 할 몇 가지 실수들을 합니다. 당연히 그전 2차 대전에서 그런 일이 적지 않았죠. 특히 장진호 전투에서 보게 되면 메가더의 명령을 피해가면서까지 준비해둔 해병대 1사단의 분전 동안 온전히 전력을 보존한 미 육군을 동원하지 않았고, 제공권과 제해권을 완벽하게 장악한 시점에서 흥남에서 반격 교두를 구축하지 않고 철수한 사실들을 보면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한국의 통일, 6.25의 결과를 떠나서 수많은 미군 병사들의 생명을 스스로의 실수로 잃게 만들었고, 개별 병사는 압도적인 중공군의 수적 열세와 경험하지 못한 강추위 속에서도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던 데 반해 상황 파악과 의사결정 실수를 반복하는 지휘부는 유리한 전황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유효하게 이끌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장진호 전투에서만큼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이 수많은 병사를 죽음으로 보냈고, 어려운 속에서 분전한 병사들의 결과를 전혀 활용하지 못한 무능한 지휘부의 케이스 스터디로 보아야 할 겁니다.